결국 꾸준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은 벌어도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내 팔 하나 가져가? 난 너 팔 다 가져갈 거야. 결국은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타가 정답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이상하네요. 사람이 좀 바뀌었죠? 최현수 전문가님이 A형 독감에 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마스크를 쓰게 되고. 원래 저 카메라 뒤에 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여기 자리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주제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죠. 원래 주식 투자 전혀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하면 할수록 네.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단타도 있고 스윙도 있고 장투도 있고 한데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해 못했어요. A라는 방법의 투자를 네. 말한 대로 진짜 2차전지 공장 세운대 그래서 막 그걸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공장이고 나발이고 일단 올라가니까 난 샀어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결국 꾸준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시행착오를 한다. 저는 처음에 장기 투자로 시작을 했어요. 네. 의외인데요? 네, 신기하죠. 지금 엄청 짧은 메뉴 하시잖아요. NC소프트라는 종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장기 투자로 갔다가 스윙으로 갔다가 단기 매매로 갔다가 근데 그것보다 더 짧은 초단위 스킬핑까지 갔었지. 스킬 매매로도 저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 정신적인 피로도 그리고 너무 집중력을 너무 많이 요하다 보니까 돈은 벌어도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저는 스윙 매매만 해요. 그러니까 하루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팔고 그런 매매 자체를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루트인데 이게 처음에는 기업 분석을 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매매해요. 차트 공부를 해. 그 다음에 호가창 공부를 해가지고 호가창 매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내 매매 스타일이 잡혀서 가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기술적인 매매를 많이 하고 호가창 매매를 하다가 이제는 차트 매매를 하되 기업 분석이 기본적으로 좀 빡시게 들어간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원철이 형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매매로 한동안 돈을 벌다가 요즘 매매 스타일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10월 달에 지금요? 신혼여행 갔다 왔잖아요. 제가 실제로 11월 달에 성과가 진짜 안 좋았어요. 한창 이제 빈대 관련주가 시장에서 막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빈대가 뭐지? 거의 한 1주 반?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2주 정도 이제 딱 만에 시장을 딱 봤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난 게 우리가 이제 압구정에서 한정판 찍을 때 주식을 계속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맞아요. 거기서 확고한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봐야 돼. 이 흐름을 놓치면은 이 다시 흐름을 찾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물려도 갈롬을 사자. 물려도 이 친구는 무조건 다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루 이틀 더 들고 있어도 나는 얘에서는 손절 절대 안 나가 하는 종목을 위주로 좀 사는 편이어서. 근데 이 형이 매매할 때 당일 막 왔다 갔다 하는 당일 매매를 엄청 선호했어요. 호가돌파하고 돈이 들어가는 종목에서 눌림목 매매를 막 하다가 이 종목이 왔다 갔다 등락폭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들고 가는 매매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유 시간을 줄이겠다. 그런 거예요. 시간에 막타임에 사. 그 다음날 아침에 파는 거예요. 보유 시간 0.1초. 진짜 장이 완전 끝날 때 사가지고 장이 완전 시작할 때 파는 거예요.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에서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당일 주도주 매매로 변동성 큰 거 하다가 못 버티겠다. 시간에 매매 0.1초 줄이겠다. 이걸 하다가 시장 안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 매매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나는 갈룸만 사가지고 손절 안 치는 매매하겠다 해서 주도주 매매가 다시 바뀌고 결국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얘 무조건 가야 돼. 지금 상한가가 30%잖아요. 네. 얘가 무조건 갈롬이기 때문에 28%에서도 얘를 사야 되고 29%에서도 얘를 사야 되고 30%에서도 얘를 사야 돼. 거의 매수할 때가 거의 27%, 28%, 29%인 거죠. 근데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해요. 상따? 형 근데 그 하락장에 상따 잘못 맞으면 진짜 작살나. 대신에 물론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지만 이제 그 전이다 하면 이제 계속 해도 이게 결국 성향을 찾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오래 보유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밤중에 들고 있는 게 더 불안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약간 설레요. 왜냐면 이거를 아무리 높은 구간에 사도 얘는 진짜 어떻게 등락을 이제 크게 보여준 친구이기 때문에
다음날도 분명히 등락을 크게 보여줄 건데 또 장이 안 열릴 때 내 마음이 편하잖아. 어차피 뭐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다음날 아침이 약간 좀 설레죠. 근데 보통 이제 갭상승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다음날도 강할 것 같은 종목을 이제 전날 사가지고 다음날 얼마나 강하지? 라는 그 설렘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뜬다.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뜬다. 하면은 뭐 남들은 이제 9시에 새마음 새 뜻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이제 아침부터 그냥 기분 안 좋은 상태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형이 시간을 매매했었을 때 네. 아침 한 5분 동안은 절대적으로 말이 없어요. 진짜요? 절대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 없어. 근데 그러다가 담배가 피로 나가거든요. 한 10시쯤 되면. 본인은 이제 얼굴 표정 관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티가 조금씩 나거든요. 아, 티가 나나요? 잘 됐을 때의 그 표정과 담배 피는 자세와 그 말투가 있고, 안 됐을 때 담배 필 때 있어요. 안 됐을 때는 무슨 얘기예요? 상당히 겸손해지나 보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티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되게 포커페이스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사님은 매매 스타일 변천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할 때도 저도 거의 수익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거의 장중 매매 쪽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기업을 되게 딥하게 분석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기사님 완전히 난타지. 네, 그리고 막 호가창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대충의 호가 흐름이라든지 대표님처럼 이제 차트를 조금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폭발적으로 또 수익 내시니까. 근데 의외긴 하네. 뭔가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면 한 가지만 엄청 꾸준히 밀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 매매가 또 바뀌네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최근에 느껴가지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저 되게 한 가지 매매를 되게 고집을 했었잖아요. 나는 내 성향도 그렇고 난 이게 되는 것 같아 해가지고 했는데 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사실 트렌드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시가에 사가지고 팡 치는 거 내가 먹겠다 하는 그런 종목이 잘 되는 시기가 있고 오후에 사가지고 뭐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퐁 뜨는 뭐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한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매매만 계속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안 돼요. 네, 안 돼가지고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뭐 거의 뭐 한 달에 매매하는 횟수가 막 3번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자꾸 또 다른 매매 방식을 찾게 되는데 그 매매 방식을 찾는다라는 게 그냥 내가 되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장착한다라는 느낌? 요즘 시장은 말한 대로 시장은 항상 바뀌거든. 근데 이제 내가 한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결국 얼마만큼 숙련도를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매매 방식을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숙련도를 쌓는다는 건 현 시장에 맞는 매매 방식이 있는데 그 매매 방식이 숙련도에 따라서 되게 다 나눠지잖아요. 시장에서 맞는 매매법을 내가 여기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져와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숙련도가 부족하면 성공하는 매매를 해도 숙련도 부족으로 수익이 줄어들거나 그냥 본전치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방법 가지고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내가 이 투자 방식만 고집을 해가지고 이걸 나는 평생 먹고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나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컨택을 먼저 해보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늘 했던 말은 딱 그거거든요. 딱 정해놓고 한 100번을 해봐라. 이게 100번 하다 보면은 10번 계속해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5번 연속해서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이게 2-3번에서 연속해서 손실이 날 그 순간부터 회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려요. 새로운 걸 또 찾으러 가요. 맞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3번, 4번 연속해서 손실이 되다가 10번, 20번 연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아보는데 총 50번을 했는데 45번 수익 나고 5번 손실이 났는데 그 5번 손실을 못 버텨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작년에 또 2차전지 막 엄청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저는 약간 그 역설적이게도 주식을 할 때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게 맞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가 팔이 2개잖아요. 팔 하나는 내줄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살벌한데요? 이거 마치면 내가 팔아는 저도 너의 목숨을 약간 근데 사실 우리가 근데 이 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50번의 매매를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근데 이제 40번의 수익이 났어. 근데 뭐 5번을 하니까 손실이 났어.
했을 때는 이 40번은 내가 어쨌든 취한 거에 대한 생각 안 하잖아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요즘에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내 팔 하나 가져가? 난 너 팔 다리 다 가져갈 거야 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무조건 나는 완성체로 있는 상태에서 너가 갖고 있는 팔다리 내가 무조건 다 가져갈 거야 시장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내줄 때는 또 내줄 때도 있어야 되고 대신에 내가 찾을 때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약간 좀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모든 투자자가 365일 수익 절대 못 내요. 잃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 잃을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팔 하나 잘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목을 잘리면 안 돼. 팔만 잘리면 다시 할 수 있게. 다시 할 수 있게.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그렇죠.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였네요. 저는 가볍게 이제 질문을 하고 뭔가 딱 빨아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그렇지 않네. 이게 우리가 쌓인 게 많아서 그래. 쉬운 거였으면 다 돈 벌겠죠. 그러면 저처럼 뭔가 자기의 매매법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매매를 다 해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근데 저는 이 유튜브라는 게 좀 좋으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막 배운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었어요 사실. 근데 책은 너무 막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피터 린치가 한국 와가지고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워렌 버핏이 과연 한국장에서 주식 투자하면 저렇게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뭐 주변에 뭐 이사님이야 뭐 저희가 일요일마다 맨날 강의 영상 올려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다 방법이 다르거든요. 접근하시는 게. 뭐 이 종목은 최저점인 뭐 완전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있는 종목인데도 여기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주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차트 안에 보면 이동평균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알려주시거든요. 강의에서. 그러면은 이제 피디님이 몰래 그거 보시는 거죠. 보셔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혹은 되게 이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100번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나한테 맞고 안 맞고를 따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 100번 해보고 나한테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MBTI 유형 검사하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너무 것 같아. 좋겠다. 뭐 예시를 들면 투자로 얼마나 벌고 싶어서 시작을 하셨나요? 투자금을 뭐 기준을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어떤 매매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취조당하는 기분이긴 한데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저는 장 끝나고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5일 장 끝나고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게 너무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타가 정답이네. 그래요? 위험한 길 같은데. 시장이 무서운 건지 이런 종목에 대한 뉴스나 변동성이 무서운 건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런 뉴스거리가 아니라 시장이 무서운 거라고 하면 무조건 단타밖에 없어. 근데 시장이 무서운 거라고 하면 대려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조금 우량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는 가능성을 잡아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언제나 그때 시장 사이클만 한번 타면 되는 거니까. 이걸 하나 체크를 해야 돼. 빨간불이 찍혀 있을 때 팔고 싶어요? 더 가져가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그렇지. 그럼 단타야. 없어. 왜냐면 빨간불이 있는데 더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단타가 아니에요.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